오늘 화기할 차례죠. 화기. 자, 화기는, 사화의 화기는요, 자미두수에서는, 거의 최고봉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화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고요. 실제로 자미두수 명반을 갖다 보실 때도 화기가 어디 있는지 정말 이건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화기의 의미 첫 번째로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좌절 장애. 일단 화기라는 그 글자 자체가 뭡니까? 흉한 의미가 지금 있네요. 그죠? 그래서 좌절 장애. 계절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겨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춥고 어둡고 깔려지고 그걸 갖다가 또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과. 그래서 기성정결 해가지고 그 결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타면 출발점, 시작점이 있고요. 그 어떤 어디를 경유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종점이 어딘지 보는 곳을.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버스가 종점이 어딘지를 갖다 보는 곳. 그러면 인생을 버스의 한마디로 노선으로 생각해서 상상해 본다면 결국 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 물론 그 화기만으로 이 종착점이 어딘지를 그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착점이 어딘지를 그리는데 화기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비중을 갖다가 차지해요. 그래서 자,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일단은 뭔가 좌절, 장애라는 이미지, 좋지 않은 이미지, 그제?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살성. 자, 사화는 엄밀히 말해가 별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거의 살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절, 장애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기는 어지간하면 명신궁, 복덕궁에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일단. 자, 다시. 화기는 되도록이면 명신궁, 복덕궁에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럼 들어왔다. 들어오면 그 화기를 어느 정도 제화시켜 줘야 돼요. 그럼 제화도 못 시켜준다. 그러면 맨 마지막 방법이죠. 좀 견딜 수 있는 별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화기를 봤다. 금방 이야기한 명궁, 그 몸신자의 신궁, 복덕궁. 자, 일단은 그 해당 궁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봐줘요. 그러니까는, 와,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마주보는 것까지 만약에 친다고 한다면 지금 2분의 1이다, 아닙니까? 12궁 중에 6궁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걸리더라도 길성들을 포진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화시켜 주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기를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담감이 제일 큰 궁이 명신궁, 복덕궁의 순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기는 좌절 장애 결과를 나타내고, 자, 첫 번째 태양화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자미두수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화기에 사실은 그 흉의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딱 그리다 보니까 화기병이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화기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결국 화기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화기를 명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기를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이미지로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재화시켰는지 아닌지. 만약에 화기를 재화시켰다면, 재화시킨다라는 표현은 뭔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살성들이 개입되지 않고, 그 길성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그 화기를 싹 달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재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갖다 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화기가 있는 중에 다른 길성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살성이 막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건 심각하죠. 거기다가 더더욱 명신궁,
복덕궁에 들어갔다. 이러면 그 심각한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죠? 예. 자.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대궁에 들어오는 것, 반대궁에 들어오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궁을 반대궁에 들어오는 것도 예. 안 좋다,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궁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 좋은데, 일단 명궁 입장에서 본다면 명궁에 있는 게 제일 안 좋은데, 대궁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천이궁에서 화기가 해가 들어오는 것도 일단 위험 부담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천이궁 자체가 명궁 입장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영향력이 큰 궁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복덕궁이 대궁, 그럼 재백궁이죠? 그럼 신궁의 대궁. 다 그것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개의 궁에서.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그 부담스러운 궁에 안 들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걸 반드시 길성으로서 좀 재활시켜줘야 좋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조금 견디는, 그 화기를 갖다 조금 견디는 어떤 그런 별이 되어주는 것이 일단 좋다. 그럼 그 별이 잘 견디는 별들은 뭐가 있습니까? 비교적, 일단 살성에 대한 장응력이 강한 별 한번 자 불러볼게요. 첫 번째로, 정성 중에. 천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천불당. 그 다음에 무고, 태엄,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타의 별들이 두루두루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별들. 살성의 저항력이 약하다 혹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별들 한번 불러보세요. 자, 거문이 맨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거문, 그 다음에 천상, 천기, 이런 별들이 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꼭 하시고요. 금방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기룡을 판단할 때, 상황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A번 태양 화기. 태양이 화기가 되었다. 첫 번째 관제 이래놨습니다. 명예 인지도 떨어진다 이래놨네요. 자, 태양이라는 이미지는 가장 첫 번째로 규적인 의미, 관록적인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공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의미로서의 스크래치, 흉한 어떤 형상으로 되니까 내가 관공서에 안 좋은 일로 갈 일이 있는, 경찰서 갈 일이 있는 이런 이미지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태양이라는 이미지는 나의 드러나는 면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주로 치면 관적인 뉘앙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명예라든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태양이라는 것은 내 간판 아닙니까? 쫙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스크래치가 되니까 그런 면으로서의 어떤 문제, 대외적인 인지도, 인식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형상이 된다. 그 다음에 남자 육신의 불리함. 자, 태양은 기본적으로 남자 육친이죠. 그죠? 어려서는 아버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의미가 있는데, 태양은 특히 윗사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의 의미를 일단 좀 더 포커스에 두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태양은요, 윗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윗사람, 태양. 그럼 윗사람의 의미 있는 것도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뭐 있습니까? 자미도 윗사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자체로서. 그 다음에 굳이 끌어온다면 노인성인 천량. 이거는 이제 연장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태양과 자미 같은 경우는 어떤 나이도 나이지만 일단 신분상의 윗사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더 끌어온다면 태엄이나 천부 정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반대로 내 아랫사람, 어린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상상되는 별이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천동 1순위로 나와 있죠. 나이가 한참 어린. 그리고 또 어리다, 애띠다 이런 뉘앙스. 일단 탐낭이 나와야 되겠죠. 탐낭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기. 예, 청기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근데 청기 같은 경우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천기는 약간 조금 에리에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그 천기 자체가 약간 조금 천량하고 엮였을 때는 조금 고고 오래된 것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잡성 중에서 어리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잡성 중에 그 뭐 이쁘고 어리다. 처녀가 어리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화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어린 뉘앙스가 있는 중에 처녀도 어린 뉘앙스가 있고요. 선생님, 처녀가 그러면 있으면 예. 연애운이 있으면 예. 갑자기 예, 그 책에 그려놨습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눈에 그러니까 우리 천계천월도 그러니까 갑자기 변한 거. 예. 이것도 천녀도 갑자기 변한 거. 밤에 첫눈에 변한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그래서 인연이 나타나는 게 바로 처녀거든요. 그래서 처녀 했을 때 금방 이야기했던 상황적으로도 아주 그냥 예상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지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지만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작스럽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정성들의 그 중에서는 어떤 별들이 급작스럽다라는 걸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탐낭이 나와야 되겠죠. 탐낭이 급작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급하게. 그러면서 뭐하고 섞였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화탐 영탐이 됐을 때는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횡발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홍난하고 예. 천이. 그것도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도화죠. 아니, 홍난하고 갑작스럽게 천계천월에가 또 C급성에서 같이 그렇게 그게 이제 화탐격, 영탐격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 그래서 그게 급작스럽게 되는 게 C급성 중에 잡성 중에 급작스럽다, 갑작스럽다 이런 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병이라든지 이런 별들을 갖다 이야기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잡성으로 바로 통별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성과 B급성 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그 상황의 스토리를 먼저. 예. 홍난천이는 도화입니다. 도화. 도화인데 예. 우리가 그 병부에 들어오면 예. 그 몸이 안 좋고 예. 그러니까 병부에 들어오면 그것도 급작스러운 사고, 급작스러운 죽음. 아니요. 거기서는 홍난천이 자체는 급작스럽다라는 뉘앙스는 거기서는 끌어내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급작스러운 기쁜 일이니까. 그래서 그 급작스럽다라는 뉘앙스는 거기서 그렇게 끌어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홍난천이에서는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특히 천이 같은 경우 기쁜 소식을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홍난천이를 가지고 급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은 좀 하기가 힘들고, 자, 교과서적으로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지금 잡성에 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정성에서는 탐난과 화성영성 요걸 보면서 급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처녀 같은 경우도 그런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뉘앙스 쓰고, 자, B급성 중에서는 그럼 굳이 한번 금방 이야기한 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뉘앙스에 가까운 별은 B급성 중에, 자, 보자살성 중에 어떤 게 개월이 좀 더 급작스러운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보필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좀 더 중장기적이고 진드것이, 그래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괴월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폭발력이 강한 것,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예. 홍난과 그 천이가 들어가 있고요. 예. 문국에 화기가 들어가 있으면 화성 영성 같이 동봉하고 화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해당이 됩니까? 그 중에요. 정성이 뭡니까? 청기 천량과 네. 문국. 아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화성영성이 지금 들어갔죠. 화성영성은 분명히 어떤 그런 그 오행으로 치면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급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급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낭하고 엮였을 때. 그래서 화성 영성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좀 더 급박하고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으로 분명히 조금 변질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량이라고 그랬어요. 기량이라는 명 항상 정성이 먼저 프레임을 짠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론 B급성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 영성이 없는 기량은 훨씬 더 어떤 진드근하고 은근하고 옛날부터 지금 지속되어 왔던 거고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이고 이렇게 그 상황이지만 화성 영성이 개입됨으로써 그러한 어떤 약간 좀 불처럼 확 일어나는 면을 갖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일단은 화성 영성을 보고 먼저 프레임을 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기량이라는 글자를 갖다 먼저 보고 프레임을 짜야 돼요. 기량이라는 이미지는 뭔가 조금 쫙 이렇게 다져져 있는 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좋게 표현됐을 때는 안정적인 이미지, 지속적인 이미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미지. 안 좋게 표현됐을 때는 뭔가 찐득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힘, 무엇이 일의 진척이 안 됨,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지력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질변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칠살 같은 어떤 그런 살적인 요소, 경량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 같은 사고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기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내가 그리고 지금 사고 날 때 돌아가신 분 연락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기량의 문국에 대통령 화성 영성은 청문국과 같이 있잖아요. 문창원 과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대통령에서는 화성 영성 같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형과 청도가 같이 지금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수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금방 뭡니까? 기량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량 운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래 갔는데 그러면 지렉궁이 대운의 지렉궁이 기량의 운세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대운의 기량 운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돌아가셨다라는 거는 지렉궁만을 보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운세에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는 어디입니까? 대운의 명천선입니다. 대운의 명천선과 그걸 갖다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렉궁에서 칠살이 동하고 상문백하고 동했을 때 사고의 어떤 통변을 갖다 하기보다는요. 명천선, 특히 천이궁이나 신궁 쪽에 명천선이나 신궁 쪽에 한마디로 칠살이나 살성이 강하게 동하면서 상문백호가 같이 동할 때 그런 사고를 갖다가 많이 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렉궁만으로 지금 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지금 논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음에 명판 전체를 갖다 같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그는. 그 다음에 그래서 태양은 남자 육친을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서는 아버지,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나의 남편의 의미가 일단 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갖다 해보면 윗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얼굴. 그래서 실제로 태양 화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이라는 이미지는 내 얼굴에 이렇게 신체에서 얼굴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이미지.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얼굴에 뭔가 조금 흉터가 있다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심장,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것은 양 중에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성성 어떤 소위 남자의 어떤 그런 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역할을 못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화기, 물론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관제, 그리고 태양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이미지, 그리고 태양이라는 것은 조금 드러나는 어떤 대표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정도로만 딱 꼭 기억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양 화기가 되었다고 그럼 이러한 면으로 무조건 지금 안 좋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그 태양 화기가 되어 있으면서 과연 이 태양 화기를 재발시켜주는 길성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태양 화기가 있는데 길성들이 재활시켜 준다면, 길성들이 도와주어가지고 이 화기를 순화시켜 준다면 오히려 태양 화기는요 탁월한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화기가 됐다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태양 화기를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B번 태음 화기. 자, 첫 번째 근심, 감정적 불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음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태음의 어떤 감성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이러한 면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서의 지금 스크래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감정상의 어떤 그런 불안정함,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태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 부동산에 문제가 되는 거, 딱지가 붙는 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딱지가 붙는 거는 문창이나 문곡의 화기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진 다음에 훨씬 더 확실해지겠죠. 하지만 태음 화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고 문제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생각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육친의 불리함. 앞에서는 태양이 남자 육친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지금 태음이 여자 육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려서는 어머니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나중에는 딸. 그래서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성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언급할 때 태양, 태음의 향배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태양은 남성성이고 양기라면 태음은 여성성이고 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여성적인 어떤 질환, 그래서 산부인과적인 어떤 그런 질환, 그리고 소화기 요 계통은요,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로는 산부인과 질환이고, 소화기는 가로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이미지에서 조금 이렇게 응축, 저장이라는 뉘앙스를 갖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전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정화기. 그러면 화기에 아까 전에 살성의 저항 영역이 큰 별, 우선적으로는 천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곡, 태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비교적 이러한 별들 같은 경우는 묘왕지가 되었을 때는 조금 후중하게 그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태음이 화기가 되었을 때 비교적 그 화기에 대한 저항 능력이 좀 클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어떨 때? 묘왕지가 되었을 때. 자, 그럼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태음과 같은 아까 하나 빠졌네요. 살성의 저항 능력이 있는 별들 할 때는 천동도 같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자, 이러한 태음 같은 그 감성성이 있는 그런 별들은 어떠한 B급성, C급성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질문 다시. 이렇게 태음, 천동과 같은 또 탐난과 같은 감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가진 별들은 어떠한 별들을 보지 말아라고. 꼭 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게 뭐랬다 했어요? 도화하고 공망. 도화하고 공망. 도화하고 공망은 감성을 의미하는 별들은 일단은 비교적 변질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흉을 판단할 때 소위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는 길하다, 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태염, 천동, 탐랑 이러한 별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천효나 도화나 공망을 봐버리면 이걸 갖다가 많이 깎아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변질시켜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일단 유심히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세속적이고 물질, 우리가 보편적으로 논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관점의 어떤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제가 처세로 말씀을 드리죠. 도화와 공망을 쓰는 직업군으로 가면 이거를 오히려 좀 더 잘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내가 젓가락으로 태어났으면 국수 먹는 쪽으로 가는데 가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을 먹는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불리하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숟가락으로 만약에 먹는 그게 이제 보편이라면, 근데 젓가락으로 태어났다면 국수를 갖다 먹는 쪽으로 일단 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공망과 도화를 만약에 이런 감성적인 별이 봤다라고 한다면 현실, 물질, 형이하학적인 그런 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조금 종교, 철학, 그래서 예술 이런 쪽에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에 포커스를 갖다 맞추는 게 일단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예. 자, 염정, 화기. 자, 관제. 자, 관제하니까 앞에서 하나 지금 한 게 떠올려지네요. 태양, 화기가 관제를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자 볼게요. 태양도 관적인 의미가 있고요. 염정도 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되면 화기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 표현했다시피 관제의 의미를 갖다가 두게 된다. 당연히 염정 화기가 되고 태양 화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관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이 상황에서 다른 길성이 없고 이 살성이 만약에 개입이 많이 되었다. 이런 중에 B급성을 보니까 B급성, C급성을 보니까 천형, 관부, 관색 이러한 관제구설의 의미가 있는 별들하고 딱 섞여져가 있다. 이래 되면 그런 의미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정은 피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염정은 피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질병, 사고, 수술, 그래서 특히 칠사라고 엮여졌을 때 금방 이야기했던 이러한 의미가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염정 자체에 그런 혈이라는 그런 어떤 그 피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살성이 가장 큰 칠사라고 같이 연계되었을 때 이러한 의미를 갖다 가장 크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염정, 화기가 되면서 칠사라고 있는 거를 우리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노상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고수로서는 아주 최고봉의 어떤 그런 글자로 그 조합으로 일단 일컬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 시련이라는 이미지는 왜 이야기했냐면 염정은 차도하죠. 그래서 피라는 뉘앙스도요. 피라는 이미지도 도화라는 뉘앙스하고 결국 맥이 닿아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련이라는 것도 염정화기가 되었다. 이러면 도화적인 부분으로서의 스크래치, 도화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문제, 이건 거니까 대표적으로 시련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러면 살성이 많이 있고 단순하게 헤어지는 뉘앙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자, 염정의 원래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글자 한 글자로 어떤 글자를 꺼집어낸다고 그랬어요? 염정했을 때. 숫자, 가둘 숫자. 그래서 염정은 욕심이, 집착이 강한 별입니다. 그래서 염정하기가 되었을 때는요, 이런 통면도 많이 해요. 한마디로 의부, 의처증 같은 거. 그리고 스토커. 그래서 그 시련은 대표적인 거지만 오히려 염정의 본래 의미로 본다면 그런 어떤 뉘앙스도 끌어올 수 있다.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산, 예. 안 그러면 뭐더라 때를 치우는 거. 네. 예, 그걸 하면 염정 화기도 들어오면서 이것도 같이.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질병성계들하고 같이 보면 그래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제라고 해놨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거하고 파제라는 거고 금방 이야기했던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맥은 전체적인 그 큰 맥은 비슷해요. 뭔 말인가 하면
자, 염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무곡은요, 무곡은 내가 돈을 갖다 딱 벌어들여가지고, 우리 창고가 뭐뭐 있습니까? 무곡 있고, 천부가 있죠. 그럼 무곡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내 집에 이렇게 그 금고에 딱 쌓아놓는 거, 이게 바로 무곡입니다. 천부는 이걸 은행에 가져가가지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딱 쌓아놓는 게 바로 천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한번 표현하면, 옛날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저 밭에 나가가지고 일당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는 무곡입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 광에다가 이제 곡식을 받았으니까 일품으로 해가지고 광에다가 곡식을 딱 쌓아놓는 게 그게 천부입니다. 근데 염정은요, 이 광의 문을 갖다가 딱 잠궈 놓는 게 바로 염정이라고. 그러면 염정화기가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열쇠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열쇠가 찰크닥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련이라는 표현도 쓰고 파재라는 표현도 썼는 게, 내 창고의 열쇠가 열려버렸으니까 뭔가 슉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련, 파재라는 의미까지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가둘술자를 써가지고 염정은 꽉 쥐고 있는 거. 꽉 쥐고 있는 건데 화기가 되었으니까 이게 척 풀려버리는 거.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셔가지고 시련, 파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이 먼저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꺼집어낸 거죠. 꼭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염정화기. 그래서 특히 칠사라고 섞였을 때는요, 염정이 피를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염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살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자, 도화적인 요소, 그거는 이제 피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적인 이미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칠살이라는 글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염정이 잠재해 있던, 염정한테 잠재해 있던 그 살적인 에너지가 부악 올라옵니다. 특히 화기가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화기도 살적인 어떤 의미가 크다 보니까 염정의 살적인 요소를 갖다 계속 막 부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염정 칠살의 화기가 되었을 때는 아주 무시무시하다. 노상매식격이라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번 거문화기. 자, 우리 12구설, 관제구설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있다 했다 아닙니까? 태양화기, 염정화기, 거문화기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거문화기 같은 경우는 12구설적인 의미가 크다면, 염정화기, 태양화기 같은 경우는 관제구설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염정과 태양이 관록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전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문화기 가지고도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태양화기나 염정화기 가지고도 단순한 12구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정도에 따라서, 살성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구분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구분이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염정화기 같은 경우는, 염정은 그 가둘 숫자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격이 조금 떨어진다면 이럴 때 감옥도 많이 갑니다. 왜? 갇히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화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내 어떤 얼굴에 그 스크래치가 되는, 먹칠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더 포커스를 하면, 염정화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압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이미지. 꼭 이게 무슨 감옥 속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요, 염정화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조금 부자연스러움을 갖다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빚에 시달리다가 그 은행이나 아니면 그 회사나 그 사람한테서 내가 계속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염정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애정사로 본다면 스토커, 이런 것도 막 집착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도 이야기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거문화기, 앞에 이야기했던 태양화기와 염정화기의 맥을 갖다가 거의 이제 12구설의 맥을 갖다가 같이 한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단순한 시비구설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놨는데요. 이건 역시도 거문화기 가지고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꼭 굳이 끌어낸다면 거문이라는 뉘앙스가 어둡다라는 뉘앙스, 부정적이다라는 뉘앙스, 그래서 실제로 거문이라는 뉘앙스는요, 조금 극단적으로 봐가지고는 귀끼, 귀신, 우리 그래서 거문, 엄살, 타라, 확대해서 해석하면 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적인 에너지니까. 그래서 태음하고 거문하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거문에는 같은 음적인 에너지라 하더라도 거문은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여기서 정신과 질환 이걸 갖다 언급하긴 했는데 이건 역시도 다른 거하고 다 같이 봐가지고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정신과 질환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가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자, 거문하기, 청기하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 신경성, 예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질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태음하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일단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약간 음적이면서 예민하고 신경과 연관된 그런 거문, 그 다음에 태음, 그 다음에 청기 이러한 별들이 화기가 되면서 음산하게 살성들이 많이 깔려 있다면 금방 이야기했던 조금 꼭 정신과 질환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정함을 좀 크게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천둥에 거문의 함지의 화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국에 같이 등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이런 경우만. 하고 또 사신이 같이 들어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래 되면 금방 이야기했던 천동, 거문 이거 자체가 책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남모르는 고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결국 심리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안정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다 이거거든. 그래서 거문이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거문이 가지고 있는 조합 중에 볼게요. 거문은 청기하고 조합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천동하고 조합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태양하고 조합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천동하고 조합되었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함이라는 뉘앙스를 갖다 딱 떠올린다면 청기하고 거문하고 조합됐을 때는 아주 좀 맥은 비슷한데요. 훨씬 더 조금 히스테리컬하고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어떤 그런 뉘앙스로 접근이 된다면 태양하고 거문하고 조합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좀 더 태양의 의미 때문에 대외적인 그래서 시비구슬적인 의미가 태양 거문에서 가장 커요. 선생님, 네. 그 천동에 한지가 있고 건이 있고요. 그 거문에 한지에 태양에 있고 문창문국이 있으면서 대풍에서 그 화성 영성 그다음에 천명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그거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요. 네. 정신병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원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면을 갖다 비중이 커지려면 명궁, 신궁, 복덕궁에 들어갔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고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들어왔다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좀 스트레스, 고민거리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원국에서 만약에 금방 얘기했던 명신궁, 복덕궁 특히 신궁이자 복덕궁에 걸렸을 때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커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문에 화기가 되는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 의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거문 자체가 약간 시비구슬하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화기까지 붙으니까 얼마나 딴지 걸고 막 그렇겠습니까? 근데 금방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거문이 천동하고 있을 때하고 청기하고 있을 때하고 태양하고 있을 때하고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이미지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비구설의 전형은요. 태양과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의미가 큽니다. 태양과 있을 때. 왜 태양이라는 이미지는 좀 밝게 드러나는 이미지고 대중하고 어우러지는 이미지고 그리고 전달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성됐을 적에
시비 부스를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시비 부스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명신궁에 그런 게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속성이 그러한 속성이 있다. 그럼 좋게 표현하면 좀 더 예리하고 아주 칼날 같은, 나쁘게 표현하면 가시가 돋친, 조금 비꼬는 듯하고 이런 이미지. 자, 그런 어떤 성향적인 면이 있고요. 실제로 내가 삶을 살면서 단순하게 말로 하는 시비구슬이 아니고 삶 자체에 뭔가 조금 이렇게 시비구슬과 같은 어떤 태클이 자주 걸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문하기까지 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청기하기부터 들어갈게요.